안녕하세요. 젠코우 베타 크리에이터 오세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젠코우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젠코우에서 제공한 프롬프트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튜토리얼에서 가볍게 확인만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젠코우로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크롤링하고자 하는 사이트는 스태티즈입니다. 스태티즈는 한국 야구리그 KBO의 선수들의 데이터를 나열한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선정한 이유는 가져올 데이터도 많을 뿐더러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젠코우가 수집하고 정렬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존에 배포를 진행하였던 도메인의 정보를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열어둔 대시보드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앱은 49시간 전 CLI를 통해 화면 없는 옵션으로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배포된 URL을 살펴보면 CLI로 화면 없는 옵션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기본 키와 밸류 값으로 이루어진 값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활동 중이며 버전은 0.1 제명 시간은 49시간 전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여 젠코우를 실행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진입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파일의 형태는 마이그레이션 SQL문으로 해당 쿼리들은 기초 생성 시에 포스트그레스 SQL 기반 기본 테이블들을 크리에이트문으로 실행시킨 흔적입니다. 해당 구문들을 실행시켜 저는 따로 쿼리문을 만들 필요 없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젠코우로 로그인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코우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콘솔에서 코덱스를 실행시켜 스태티즈 사이트에 대해 먼저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런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실행 시 윈도우는 전 폴더에 거쳐 권한을 체크 순회하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을 보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코덱스가 실행 시작되는 동안 예약어를 통해 스태티즈 사이트에 대한 주소를 넣고 해당 사이트를 분석하고 동시에 해당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 즉 크롤링이 가능한지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습니다. 일단 AI는 해당 주소에서 보안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고 답변을 줄 것 같습니다. 코덱스가 분석을 끝마치고 제게 결론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이트는 크롤링을 비허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AI라고 해도 타 사이트의 크롤링과 스크래핑을 우회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수는 없기에 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본 결과 한국야구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일부 관리자 회원 페이지를 제외하고서 KBO의 경기 일정과 기록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다는 검색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크롤링 방식은 이미 여러 유저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셀레레늄 혹은 뷰티풀소프를 활용하여 크롤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이용은 저작법상 불가능하지만 본 콘텐츠에서는 상업적인 재배포 형식이 아닌 젠코우스의 성능을 활용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로 크롤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롤링하고자 하는 정보는 선수 기록 정보입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크롤링한 자료가 실제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크롤링하기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각 정보는 타자 투수 수비 주루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약어로 크롤링 기반 리액트 플러스 바이트로 프론트엔드를 구성해달라고 진행하였는데 크롤링 비허용 이슈가 있었기에 현재는 크롤링 불가하다는 화면이 출력됩니다. AI가 답변으로 내준 분 실행 명령어를 통해 로컬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로컬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사이트의 운영 정책상 크롤링이 불가능하다는 AI의 결론을 토대로 화면이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져오고픈 데이터를 보유한 선수 기록 페이지의 주소를 복사한 뒤 해당 HTML의 구조에서 테이블 태그나 섹션 태그의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도중에 AI가 질문을 던져옵니다. 너 KBO 페이지 HTML을 직접 받아 태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제이손 응답 방식을 확인해 원격 접속을 허용해줄지에 대해 말입니다. 여기서는 진행하고자 하면 1, 혹은 이 진행을 멈추고자 하면 3번을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질문을 해옵니다. 아까 2번을 누르면 본 질문이 생략되지만 구성하는 데 있어 하나씩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을 눌렀습니다. 질문은 페이지 이동 방식이 제이손 통신이 아닌 HTML 포스트백인지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포스트 요청을 보낼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1번을 눌렀기에 AI가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포스트 요청을 보냈으나 아직 AI가 확신을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한 번 더 검사 요청을 해왔습니다. 1번을 눌렀습니다. AI가 답변을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제이손 형태로 받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AI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준 내용은 HTML을 직접 파싱하여 제이손으로 변환하여 저장 그리고 포스트 요청을 통해 게시판 뒷페이지까지의 데이터도 같이 끌어올 수 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제 앱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수기록 페이지의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앱의 데이터를 보관할 형식을 제이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AI가 질문을 던져옵니다. KBO 페이지에 접속해 기록 데이터 수집 및 제이손 파일을 내부에 생성시키도록 원격 접속을 허용하냐는 질문입니다. 아까와 형식이 같기에 1번을 눌렀습니다. 제이손으로 데이터가 파싱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이손 파일을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제이손 파일에는 KBO 홈페이지의 선수 기록이 제이손 형태로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받아온 제이손 데이터 기반으로 프론트엔드 화면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저는 리액트 플러스 VIT 기반으로 제이손 데이터와 연결하여 화면을 구성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AI가 만들어진 화면 기반으로 빌드를 검증해야 한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로그를 보니 이미 자동으로 화면에 대한 스크립트와 태그는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1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전의 화면 같은 경우 분실행 명령어를 통해 로컬 서버에 띄워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손 데이터 기반으로 통계 화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제목 텍스트입니다. 아무래도 AI는 사용자의 프롬프트 질문을 답변으로써 제목으로 나타내는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동으로 수정하겠습니다. app.tsx를 열어 해당 태그와 동치되어 있는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수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로컬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제목이 수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수정하고픈 부분이 있다면 코드를 열어 간단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현된 부분 중 아래에 검색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선수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키다운 이벤트를 통해 즉각 검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현되지 못한 부분을 꼽자면 정렬순에 대한 셀렉트 박스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 텍스트가 있는 코드로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셀렉트 태그 없이 div 태그로 구성된 평문으로 코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 텍스트를 지정한 펑션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펑션에서는 단순히 사망식으로 받은 데이터에 따라 글자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렬 영역의 태그를 div 태그 형식의 평문이 아닌 셀렉트 박스로 변경하여 실제로 정렬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AI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줄의 번호를 외우고 프롬프트에 반영하겠습니다. 분석하면서 실시간으로 코드가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드 검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수정된 코드가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로컬 화면으로 이동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셀렉트 박스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렬 기능 역시 변환 이벤트를 통해 적용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부분이라도 세세하게 펑션 수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에 성공하여 데이터를 정렬하고 검색하는 것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조금 욕심이 생겼습니다. 선수 기록뿐만이 아닌 팀 기록까지 크롤링하여 가져와 보겠습니다. 팀 데이터는 선수 기록에서 먼저 가져왔기에 해당 데이터와 연계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프롬프트로 팀 기록 페이지 주소를 제공하고 이를 제이손 형식으로 파싱이 가능하냐는 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AI 확인 결과 해당 페이지 역시 HTML 안에 테이블 태그와 섹션 태그가 포함되어 있고 기록 역시 서버 응답에 들어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는 타자 기록 페이지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HTML 테이블을 파싱하여 제이손으로 저장하는 형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 같은 경우 이전에 학습시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원하시면 생성해주겠다는 제안을 주었습니다. 원한다는 답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제이손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타자 기록을 담아두었던 제이손과 비슷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로 해당 제이손을 연결하여 화면을 구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팀 기록 데이터까지 화면에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젠코어에서 제공하는 명령어인 젠코어 디플로이로 실제 배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도메인으로 실제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크롤링 진행과 실제 배포를 하여 서버에 띄워보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젠코우 야호!